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절벽 협상을 위해 29일 미트 롬니 전 공화당 대선 후보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가 롬니를 만나는 건 지난 6일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입니다. 재정절벽에 대한 해결 방안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만남이 돌파구를 마련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방키아, 카탈루냐 방크 등 스페인 국유화 은행 4곳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럽안정화기구로부터 370억 유로의 자금이 수혈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유로존은 스페인 은행권에 최대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신규주택 매매가 저조한 수치를 보여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꺾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신규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에 비해 0.3% 감소한 36만 8천 채로 집계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조사한 전문가 예상치 39만 채를 밑도는 것이며 한 달 전 38만 9천 채보다도 줄어든 것입니다. 한국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이제 2시간 뒤면 발사됩니다.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린 세계 10번째 나라가 됩니다. 오늘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에는 구름이 조금 끼었지만 발사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돌발 변수가 없다면 나로호는 발사 15분 전인 오후 3시 45분부터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혜린입니다. 어제와 분위기가 180도 다르죠? 어제 우려가 오늘의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에 관한 얘기인 거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절벽 문제를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급기야 오늘 밤에는요. 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미트 롬니 전 후보를 백악관으로 불러서 담판을 지을 모양입니다. 그리스도 구제금융 돈을 지급받은 데 이어서 스페인 국유화 은행 4곳에도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 미국과 유럽 양대 악재가 수그러지는 시점 코스피는 다시 1930을 비트하고 있습니다. 기관론을 상장히 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쪽부터 흐름을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현재 1930선 부근입니다. 17포인트가량의 상승이고요. 며칠 전에 1930을 한번 터치한 바 있는데 오늘 재상승, 오늘은 끝까지 쉽게 밀리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엔 코스닥 쪽으로 장소를 옮겨보겠습니다. 기관의 매수로 코스피가 크게 오르는 날 코스닥도 함께 오르긴 합니다만 여전히 495선인가 싶을 정도로 상승세는 조금 미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원 가까이 빠지면서 1084원 70전,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그리고 유럽의 유로존 여러 가지 리스크가 함께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당국의 개입 의지가 있느냐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추세적으로 일단은 확실한 하락세임은 분명한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오늘자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SK증권 고승희 연구원에게 듣습니다. 기관 매수에 오늘 코스피가 1900포인트에 안착하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과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까지 유로존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높여줄까요? 지점장의 촉 시간,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의 촉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연말 산타랠리 기대해도 좋을까요? 낙폭과대주와 IT주 가운데 향후 누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순환매라면 그에 발맞는 전략까지 포트까지 저희가 한번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7일간 수익 낼 수 있는 수익 다이어리 저희가 한 종목씩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의 이기택 과장님은 포비스 TNC가 좋아 보인다고 하십니다. 윈도우 8 수혜주인데 지금 많이 빠져서 베스트 찬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장본인이신데요. 2주 만에 이렌텍이라는 종목으로 16%나 높은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신고가인데 신고가인지는 계속 될지 여부 알아보고요.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는데요. 바닥 친 것일까요? 팬엔터테인먼트가 향후 1억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현 시점 매매 가능한 종목을 역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약속대로 여의도로 나가보겠습니다. SK투자증권의 고승희 연구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코스피가 1930을 한번 터치했는데 오늘 다시금 올라섰습니다. 이대로 1900 안착하는 겁니까?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여전히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재정 절벽에 대한 뉴스가 시장에 나오면서 등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핵심은 현재 주가 수준이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를 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기본적인 시각은 미국 재정 절벽은 연말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재정 협상에 임하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재정 절벽 해결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무디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이번 재정 협상에서 실패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신용등급을 강등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는 연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면에서는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로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연말에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분할 매수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유럽도 어째 분위기가 생각외로 빠르게 좋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받아도 스페인이 조금 마음에 걸렸었는데요. 스페인 국유화 은행 네 곳에도 돈이 들어갔다면서요. 예,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억누르고 있지만 시장의 하방 경직성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EU에서 스페인 은행 자금 지원과 구조 조정안을 승인을 하면서 스페인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6개월 국채 발행을 성공을 했고 낙찰 금리가 2010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유로존 리스크는 완화 국면에 진입을 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빅스 인덱스라든지 JP모건 EMBI 스프레드 등 글로벌 리스크를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지표들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하방 경직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1900포인트 지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1900은 지켜줄 것이다. 유럽이 이제 슬슬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서 연내 이제 재정절벽 문제도 확실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보수적인 의견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 문제가 그렇다고 완전한 해결이 아닌 시점에서 너무 빨리 흥분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얼마나 생각이 차이가 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감 전략 부탁드릴게요. 재정 절벽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 그리고 유로존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 모두 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정 절벽도 합의가 된다고 해도 미국의 어떤 재정 지출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유로존 리스크도 완화됐다고 해도 유로존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요. 이것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2014년, 2015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제는 안고 가야 되는 리스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가정하에서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봤을 때 주가 레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재정 절벽 우려를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절벽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관점, 이러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핵심은 연말에 재정 절벽 이슈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는 당연히 주식 매수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핵심인 재정절벽 이슈로 단기적으로는 1900포인트 재이탈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과도한 우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탈 시에는 절대적으로 주식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기적으로 매수 기회이다. 1900 부근은 지켜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뭘 살까요? 중기적으로 본다면요. IT주는 꽤 괜찮은 것 같고, 낙폭과대주들도 엊그제 그리고 오늘 다시 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예, 보통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할 때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 업종이 항상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최근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화학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조선 모두 기존 대비해서 낙폭 과대한 업종이었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한 1950에서 1980포인트까지는 낙폭 과대 업종이 주도를 해서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실적이 개선되는 IT라든지 뭐 음식료라든지 이런 업종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IT나 음식료 쪽을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중장기로도 괜찮겠는데 낙폭과대는 한 1980포인트까지만 들고 가시면 좋겠네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SK증권의 고승희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마감 전략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의 촉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만 해도 우려가 참 컸었는데 재정절벽 문제가 또 연내 풀릴 수 있다. 오늘은 낙관론이 팽배하네요. 네, 일단 뭐 전일 뉴욕 증시를 보면은 이해가 좀 빠를 텐데요. 지난 그 10월에 신규주택 매매 건수가 예상보다 이제 부진하면서 장 초반에 약세를 나타냈었죠.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재정절벽 협상을 낙관하면서 이제 그 오후장으로서 상승으로 반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전국에 방영된 TV 연설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 문제를 그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베이너 하원 의장도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서 소득세율 인상에는 반대하지만 그 상당 규모의 재정 지출 감축이 수반만 된다면 세수 문제를 그 협상 테이블에 그 올릴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이제 반복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이 자체를 그 재정 절벽에 대한 그 리스크의 완화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시장이 이제 반등을 했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지난 일주일 전에 방송을 제가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사이에 지금 일주일째 시장이 하락과 상승과 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재정절벽 이슈를 포함해서 뭐 유로존이라든지 이런 대외 변수에 시장이 상당히 좀 휘둘리는 양상, 그래서 일희일비를 좀 반복하는 이런 흐름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코스피의 상승 동력이 다소 좀 부재한 상황 속에서 그 대외 변수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그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긍정적인 경제 지표하고 또 얼마 전에 그리스 그 지원 합의 등으로 인한 유럽발 불확실성에 대한 완화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도 좀 다소 좀 시장에 묻히는 게 좀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에 상당히 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이에 따른 희비가 굉장히 좀 엇갈리는 이런 양상인데요. 그 이번 주 들어서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결국 재정절벽 불확실성이 이런 뉴스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좀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 재정절벽 이슈 자체가 정치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뭐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될 텐데요. 당분간은 이제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 단기적인 등락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연말까지 재정절벽 이슈 자체가 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악으로 좀 치닫는다면 지수의 추가 하락은 그 좀 추가 하락 위험은 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이러한 그 뉴스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분위기라면 연말 산타랠리도 조금 흔들림이 있겠지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미 지난주에 지금보다 분위기가 조금 오히려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차곡차곡 올라가면서 코스피 2000포인트는 갈 수 있다라고 하셨었잖아요. 산타랠리에 대한 촉 궁금합니다. 네, 이제 뭐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가 되니까 벌써 다음 주면은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는데요. 12월은 그 한 해 증시를 마감하기 때문에 그 어떤 12월 만에 좀 뚜렷한 현상이 좀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재정절벽 이슈는 뭐 워낙에 정치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요인을 좀 제외하고 잠시 빼놓고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좀 12월 그 증시 특징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12월 증시의 성격이 가장 큰 특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타랠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작용하는 시기거든요. 따라서 뭐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기대하듯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12월 달에는 시장이 좀 반등하면서 랠리를 하면서 잘 끝나길 바라는 그런 기대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로도 매년 12월 달 주가가 다른 달에 비해서 상승률이 높았고요. 2000년 들어서도
두 번의 증시 중에서 2000년 이후에도 4번을 제외하고는 8번이 주가가 12월 달에 올랐었습니다. 따라서 그 12월 랠리, 뭐 12월 산타 랠리 이런 그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12월 달에는 배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이라는 점, 그리고 또 기관 투자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 또 내년 증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유난히 좀 다른 달보다는 좀 상승률이 높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올해도 이제 연말 랠리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역시 12월 주식시장이 우리가 기대하는 산타 랠리가 그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극적인 배경이 그 좀 어떤 이런 이유를 극적인 배경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뭐 12월 연말 들어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시중의 실물 경기가 갑자기 개선될 여지나 가능성은 좀 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뭐 반전시킬 만한 이러한 어떤 드라마틱한 이런 어떤 재료들이 좀 동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역시 현재 시장에서 매수 심리를 좀 자극을 하려면은 재정 절벽의 이슈인 재정 감축에 대한 미국 의회의 어떤 큰 틀의 정치적 합의, 또는 어떤 4차 양적 완화 정책, 이런 추가적인 유동성 확대 정책 등에서 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연말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시장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 12월 랠리를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한 가지 국내 내부적인 변수는 이제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좀 중요한 변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히도 이제 수급적으로는 좀 기대해 볼 만한데요. 일단 배당 매력이 있기 때문에 차익성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이 항상 12월에는 눈에 띄는 특징이었고요. 역시 벌써부터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아직까지도 지금 연말 목표만큼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연기금의 경우에도 뭐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연말까지 수급의 안전판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정치적 요인을 빼고 분석을 해 주셨었는데 12월 달 그래도 기대해 봄직한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종목과 업종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제 어떤 종목을 골라서 집중할 것인가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순환매예요. 끝까지 순환매 서로 이렇게 나눠서 돌아가면서 올라갈까요? 뭐 종합해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미국 재정 절벽의 협의 과정에서 노이즈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뭐 지금 지수가 1930선까지 안착을 시도하고 있지만 또 충분히 지수가 다시 되밀릴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할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망 자체가 크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뭐 이전보다 좀 다소 좀 양호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역시 박스권 내에서 등락으로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박스권 하단에 대한 그 기대치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1900선 전후에서의 지지력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당분간 반등의 목표치는 2000포인트 정도로 설정을 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리스의 그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었고요. 12월에 새로운 또 연준의 통화 정책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연말 장세의 특징들 앞서 말씀드렸죠. 이런 12월 효과,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코스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여기 좀 조금 특이한 상황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일단 그동안에 IT 업종이 상당히 강세였었고 내수주를 포함한 경기 방어주 중심의 이제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최근에 낙폭이 컸던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가격 메리트가 높은 이제 자동차나 건설, 조선, 금융, 이런 쪽의 업종들의 기술적인 반등세가 지금 시장에 오늘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낙폭이 컸던 업종들의 그 탄력적인 반등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의 이게 순환매적인 성격인지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의 큰 변화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좀 이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코스피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양방향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최근에 중소형주보다 또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 종합해 보면 경기 민감주 중심에서
그 경기 민감주 쪽으로 매수세가 좀 확대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선도주, 전기전자를 포함하는 그 IT 업종들은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도 선별적으로 유지를 하시고, 그래서 IT, 중소형주, 또 여기에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경기 민감주 등을 포트폴리오에 적절히 좀 안배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 어느 쪽이 뭐 주도주다 이렇게 말하기 참 애매한 시점에서 강한 쪽으로는 모두 다 조금씩은 믹스해서 편입하는 그쪽 전략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삼성전기로 이렇게 수익 안겨주신 분을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는 처음 뵙는데요. 이진행 지점장님 지난주에 삼성전기 목표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여쭤봤었는데 그대로 가겠다고 하셨었잖아요. 축하드려요. 목표가 넘었군요. 네, IT 업종에서 삼성전기를 편입을 했었는데요. 운이 좋았던 거겠죠. 불과 1, 2주 사이에 일단 목표가에 근접을 했고 목표가에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10만 6천 원 선을 제시해드렸는데 지난주에 전일 정확히 10만 6천 원에 종가 마감을 하였는데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목표가 도달해서 편입을 제외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상향시켜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렇게 목표를 상향시키는 근거로는 기본적으로 제품 믹스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IT 기기의 판매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쪽의 매출이 증가하는 쪽의 최대 수혜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4분기는 사실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계절적인 좀 비수기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워낙 전방 업황이 좋고 매출 추이가 양호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2천억까지 이렇게 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따라서 금년 4분기에 2천억, 또 내년 연간 목표도 상당히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9조 5천억에 영업이익 8천억 정도까지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고 있는 점인데요. 특히 10만 원 넘어서면서부터 기관과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굉장히 좀 상당한 매수세 유입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쌍끌이 매수가 되겠는데 이러한 이유 등을 좀 종합해 본다면 단기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10만 6천 원 선에서 한 차례 매매하셔도 좋겠지만 조금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기대하신다면은 12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를 좀 과감하게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절 가격도 같이 좀 동시에 올라가는 겁니까? 삼성전기. 네, 21선이 지금 9만 7천 원 선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61선이 이제 따라서 같이 올라오고 있는 9만 5천 원 선까지는 현 주가에서 한 10% 정도까지는 좀 지켜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9만 5천 원 선을 손절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익 일단 10% 정도 본 삼성전기 내년 초에 목표가 12만 원 잡아주셨으면서 홀딩 얘기하셨고 오늘 혹시 신규 추천주 더 있나요? 그러면 이제 없으시면 곧바로 기존 종목 AS 받고요. 신규 추천주가 있으시면 신규 추천 얘기부터 들어보려고요. 네, 기존에 추천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루트로닉은 아직까지는 주가 큰 흐름 없이 등락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5,300원 전후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6,500원이고요.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해둔 대로 유지하겠고 아쉽지만 이제 네이블이라는 종목은 일단은 제가 제시해드렸던 손절 가격을 주중에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 편입에서 좀 제외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대신 한화라는 종목 다시 신규로 추천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한화 하면은 다 아실 겁니다. 기본적인 회사 어떤 성격인지 다 아실 텐데 좀 살펴보면은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 선조정을 좀 받은 모습인데 내년에는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 점이 좀 포커스가 되겠고요. 매출이 예상치보다 한 10% 정도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이 한 18% 줄었는데 다행히 순이익은 예상치를 좀 부합하는 940억 정도에서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인 하나건설 쪽 이라크 수주가 3분기에 1,318억 원 이제 계상이 되면서 총 8조 원에 달하는 수주가 서서히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또 자회사인 호텔앤리조트 및 하나테크엠이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100% 자회사인데요. 하나건설의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 570억을 넘어섰거든요. 3분기까지 누적이 1,700억이 넘는데요. 주택 경기 부진하고 해외 수주 물량의 급감으로 이제 부진을 겪고 있는 다른
대형 건설사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라크에서 사상 최대 규모 공사를 수주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꾸준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우려가 한 가지 있죠. 그 자회사인 하나케미칼 부분이 되겠는데요. 태양광 관련된 그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하나솔라원의 영업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점이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케미칼의 주가가 상당 부분 하락을 했고 하나 입장에서는 지분법 이익에만 좀 한정되어 있다라고 감안해 본다면 한화의 현재 주가에는 어느 정도 이런 리스크한 부분이 반영되었다라고 판단해 보고요. 따라서 지금 3만 원대 초반 주가는 매우 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고려했을 때 손절 라인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는데요. 3만 원 선을 이탈하면은 일단은 편입해서 제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종가 정도에 사는 거죠? 네. 네. 아쉽게도 네이블 빠진 자리 한화가 다시 채울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10% 정도 수익 났지만 안 팔고 가격만 조정해서 더 끌고 가겠다는 포트 AS까지 해주셨습니다. 제가 완성된 포트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의 촉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매수한다면 일주일 안에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을 들어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시간입니다. 먼저 다이어리부터 펼쳐보고 얘기 이어갑니다. 오늘 1등은 누굴까요? 자,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1등이 이기택 과장님 왕관을 한번 쓰시더니 왕관의 맛이 드디어 좀 나시나 봅니다. 지금 18.6% MC넥스로 독보적인 1위이고요. 그 다음으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이 역시 예전에 왕관을 가장 많이 횟수로 봤을 때 쓰셨던 박현상 대리님이십니다. 28타시스 신규로 종목을 교체한 이후에 처음으로 빨간불 보여주는 것 같네요. MD스테크와 동양 EMP는 아직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지 않지만 또 매수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도 않고요. 다만 좀 우려스러운 것은 톱텍입니다. 마이너스가 큰 것은 아닌데 투신권을 지켜보라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투신권이 지금 연일 팔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1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C넥스를 추천해 주셨던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택 과장님이십니다. 활짝 웃고 계시네요. 자, 어제도 연결했지만 오늘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아마 연일 연결해도 좋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택입니다. 네. 와, 어떤 분은 칭찬이 너무 듣고 싶어 하시는데 연일 칭찬을 듣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세요. MC넥스 오늘도 장중에 5% 이상 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일단 위에 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예, 일단 지금 현재 양봉만 따져도 9개의 양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9거래일 연속 상승인데요. 일단 21선에 안착하는 모습,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휴대폰 부품주들 오늘도 시세 분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4분기 실적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4분기 실적이 회사 측에서 얘기한 가이던스 정도만 나와준다고 해도 일단 회사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주가, 그러니까 공모가 정도 밴드에서 다시 또 시작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4분기보다는 1분기를 더 기대하는데 일단 신뢰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4분기 때 회사에서 가이던스로 제시한 실적 목표치가 좀 나와준다고 하면 12,000원대에서부터 다시 또 판을 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세어보니까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렸더라도 9일 연속 오르고 있는 MC넥스입니다. 그럼 요거 잠깐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는 조금 탄력이 둔화됐다가 다시 갈 수 있나요? 네, 일단은 3거래일 만에 빠졌던 폭이 30%가 넘는 폭인데요. 11,000원대에서부터 6,890원대까지 3거래일 만에 빠졌으니까 하락폭이 컸죠. 하루에 4%, 14%, 12%, 6% 빠졌는데 그냥 단순 더하기만 해도
40%가 4거래일 만에 빠진 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돌려놓으려면 갈 길이 멀어 보이니까요. 기관의 매수세에 8거래일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착안해 봤을 땐 지금부터 시작되려고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윗골이 나오는 게 내일 나올 물량 오늘 나온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서 21선 지지이 나온 다음에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일단 12월 말까지는 목표 주가 12,000원 그렇게 설정해 놓고 가시는 게 편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21선 한 9,000원 부근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윗골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겠네요. 자, 지금 시작이다라는 MC넥스. 일단 1등 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신규 추천주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종목은 포비스 TNC라는 종목입니다. 네.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계속해서 스마트폰 부품주, 납폭 과대주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설명을 드렸고 네. 시장은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비스 TNC는 윈도우 8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양분화되어 있던 것을 윈도우 8을 출시하면서 MS가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애플과 안드로이드 계열 이렇게 시장이 소프트웨어 시장이 그러니까 OS 시장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PC의 근간이 됐던 OS였던 윈도우를 이제 8 시리즈까지 MS에서 내놨는데요. 왜 포비스 TNC가 윈도우 8 수혜주냐 하면 국내에서는 산업용 총판 디지털 모아를 2월 달에 인수하면서 교육용에 이어서 산업용까지 이제 유통 그러니까 총판을 한다. 그러니까 윈도우 8을 총판하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10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타블릿 PC 스마트폰과 통합된 운영 체제 윈도우 8이 우리나라에서 성장 가능할까라고 봤을 때 성장 가능한 쪽에 파란불을 킬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한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과 FTA를 했는데 그때 가장 불안한 게 지적재산권이었습니다. 지적재산권인 것은 우리가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서 사용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외국인들 개발자들이 있는 외국인들 눈에는 그게 편하게 보이진 않겠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평균적으로 선진국 불법 복제율이 20%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거기 2배에 해당하는 40%가 불법 복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법 복제율이 줄어들면 정품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윈도우 8에 대한 수익이 늘어나겠죠. 그럼 포비스 T에는 앞으로 실적 개선만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동사가 연간 실적 그러니까 약 한 608억 정도 거둘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60%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PER 6배에서 7배 구간인데요. 소프트웨어 유통회사 치고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죠. 기대감 때문에 2,0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기대감 소멸되면서 1,200원까지 내려왔다면 가격 메리트까지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 2,000원, 손절가 1,000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포비스 TNC라는 종목 윈도우 8 수혜주인데요. 교육용에서 사업용까지 총판을 맡았다고 합니다. 불법 대신에 정품을 쓰는 추세로 봤을 때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하셨죠. 목표가 2,000원. 지금까지 할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택 과장님의 추천주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으로도 왕관 계속 쓰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전문가들이 따라하고 싶은 포트폴리오 때문에 만들 수밖에 없었던 프로젝트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매주 목요일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프로젝트를 이끌고 계신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거두절미하고 왜 여의도의 증권 전문가들도 이 김상균 팀장님의 포트를 볼 수밖에 없는가? 먼저 지금까지 수익률 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프로젝트가 시작됐거든요. 자, 현재까지의 수익률입니다. 모베이스, 이렌텍, KMW. 지난주에 모베이스와 이렌텍을 10%씩 더 사면서 각각 20%로 비중이 늘어난 상황. 현금은 절반이고 종목은 세 종목이었죠. 모베이스와 이렌텍은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쪽이고요. KMW는 LTE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16%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렌텍은 11월 16일 날 편입됐습니다. 약 한 2주 만에 수익이 16%, 모베이스는 6%, KMW가 이제 지난주 정도에 추천을 받았는데 역시 수익률을 조금 갉아먹고 있지만 이렌텍이 아주 화려하네요. 지난주보다 많이 좋아졌고 이 종목이 추천고 다음 날인가요? 다다음 날인가 곧바로 상한가 들어갔었던 그런 이슈를 낸 종목인데 자 이렌텍이 어제도 급등하고 오늘 추가로 또 상승합니다. 예, 이렌텍 같은 경우에 기존에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업체들이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신양이라든지 뭐 인탑스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이렌텍 같은 경우는 제2의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업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렌텍 케이스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큰 수익이 매출이 나고 있지만 않지만은 향후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중국과 인도와 그 베트남 부분에서 큰 폭으로 성장을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약 16% 정도의 수익이지만은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 이렌텍이라는 종목도 약 100%의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꾸준히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앞으로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솔직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세 종목 가운데는 이렌텍이 수익률로 보나 좀 좋아 보이는데 신규는 이렌텍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하고 나서 다시 편입했던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베이스도 마찬가지로 큰 상승 후에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에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모베이스와 이렌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관에서 제대로 된 보고서라든지 아직까지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기관에 대한 리포트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적인 현망에서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렌텍과 모베이스 둘 다 KMW까지 셋 다 지금 당장 그 좋은 가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보이시겠지만은 내일 당장 떨어지고 오르고 여기에 대해서 기대하시기보다는 내년 초 중반 이상까지 갔을 경우는 지금의 수익에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분할 매수로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모베이스 그리고 지금 16% 2주 만에 수익 난 이렌텍 그리고 KMW 포트에 들어있는 종목 모두 다 최소 6개월, 가장 길게는 이렌텍 8개월 이상도 보유를 할 생각으로 지금 매수를 해 놓으신 상황입니다. 자, 이렌텍은 2배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설명해 주셨었고요. 비슷한 성격의 모베이스와 마지막으로 KMW까지 살펴보죠. 예,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지금 휴대폰 케이스 1, 2, 3등을 따지자면은 1등 같은 경우에는 인탑스, 2등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회사인 상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3, 4위 같은 경우에 현재 뭐 신양이 3등, 4등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만은 지금은 신양이 3등으로 넘어가고 있지만은 중국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적자 부분이 나오고 있고 향후에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에서 꾸준히 밀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부분의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부분의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모베이스와 모베이스와 이렌텍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베이스의 현재 매출에서 약 80에서 90%가 베트남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 더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상승을 하면서 부담스럽다 어느 정도 많이 상승을 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회사 자체가 성장하게 될 경우는 내재 가치, 목표가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꾸준히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목표가가 상승하면서도 모베이스 역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업체들 모베이스와 이렌텍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꾸준히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MW 같은 경우에는 그 LTE RRH 부분, 소형 기지국 부분에서 꾸준히 매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KMW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R&D 비용이 과거에 많이 증가하면서 고정비들이 많이
들었지만은 고정비 부분에서 향후에 이런 매출이 기속적으로 수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3분기부터 매출이 수주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KMW 역시 내일 당장 뭐 내일 모레 일주일 사이에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적어도 다음 분기 4분기 이상까지 실적을 기다리고 봤을 때 충분히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베이스와 이렌텍, KMW 차트를 보게 되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타추를 보지 마시고 차트와 기본적인 내부 가치 두 개를 같이 본다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내재 가치의 약 90% 이상의 손을 들고 나머지 10%를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게 될 경우에는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흔들리기 때문에 홀딩을 하거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재 가치, 기본적 가치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가치 투자로 접근하시는 것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는 한 10% 정도만 보고 내재 가치에 집중할 수 있다면 조금 길게 그야말로 가치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요. 이렇게 수익을 빠르게 잘 올리시는 비결 잠깐 듣고 가고 싶은데 지난주에는 제 기억에 실생활에서 이렇게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보면 좋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뭐 하나. 예, 오늘 언급할 내용은 스크리닝입니다. 스크리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작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리닝이라는 거는 기업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그 이제 가지치기 방식으로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이제 골라내는 방법을 스크리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스크리닝 방법 중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 알려져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고 있는 그 조셉 피트로스키 그 교수가 발명한 안정적인 재무 가치에 의한 조셉 피트로스키 전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한 종목들을 가지고 장부가 대비 시장가 비율로 낮은 순으로 먼저 정렬을 합니다. 이때 상위 20% 정도 들어가는 종목들을 먼저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총 자산 수익률 ROA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또 정년도보다 이 ROA가 올해 증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영업활동 현금 이름이 플러스가 되고 있는지 영업활동 현금 이름이 플러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사가 장사를 해서 수익이 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순이익보다 큰 기업 영업활동 현금 이름이 순이익보다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같은 영업활동 즉 장사로 인해서 돈을 번 것이 많은가 아니면은 땅이라든지 외화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분 것이 많은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는 장기 부채 비율이 전년도 장기 부채 비율보다 큰 것인가를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향후에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부채 이익을 이자 비용에 의해서 탕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장기 부채 비율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것이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금이 많은가, 앞으로 어떤 회사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렇게 됐을 때 현금이 많은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통 지수가 작년도 유통 지수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의 뭐 BW라든지 여러 가지 물량에 의해서 유통 지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정년도 매출 총이익보다 큰가, 회사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고 총자산 회전율이 작년도 총자산 회전율보다 큰가, 이 부분 역시 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성과 이익이 좋은가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9가지 부분을 체크하면서 점수를 매기면서 접근하시게 되면은 1,700개 있는 기업 중에서도 약 100개 정도에서 그보다 작게로 간추려지게 됩니다. 그런 기업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앞으로도 좋은 전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크리닝 방법을 통해서 투자할 만한 기업을 골라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무슨 뭐 비트러스키 좀 어려운 사람이 만들어낸 자 9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늘 괜찮은 종목을 하나 들고 오셨다고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펜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 예, 과거에도 펜엔터테인먼트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예,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외주 드라마 제작업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해를 품은 달이라든지 적도의 남자라든지 현재 방송하고 있는 내 사랑 나비분이라든지 이런 외주 드라마를 제작하는 업체라 보시면 되겠는데 그 외주 드라마 제작업체들의 환경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한류 열풍이라든지 과거에 너무 안 좋았던 그 이익률에서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상암동에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1층 같은 경우에 달콤한 커피라는 그 커피숍이 임대를 해서 들어왔고 12월 10일까지 공사를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펜엔터테인먼트의 1층에서도 임대 수익이 발생해야 되고 그 건물 자체는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씩 임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르프문달 같은 경우에 올해 11월에 방송하기로 했다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 헤르프문달 방송이 내년 1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2월 9일 같은 경우 특별 방송을 NHK에서 방송을 하고 1월 달부터 NHK에서 헤르프문달이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모멘텀이 나올 수 있고 내년 드라마도 벌써 4개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차트를 좀 볼까요? 근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었어요? 예, 11월에 그 헤르프문달이 방송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네. 애초 포인트는 예정되어 있었고 또 임대 수익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임대 수익 부분이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건물은 지었는데 임대 수익이 늦어지게 되니까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자 비용이 나가면서 수익 부분에 어느 정도 마이너스 되면서 주가 자체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이제 뭐,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임대 수익이 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향후에 지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예.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임대 부분이 딜레이가 되면서 예상했던 기대 실적보다는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가 자체가 4,500원에서 4,000원대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할 경우에는 내년도를 지켜봤을 때는 충분히 정고점이었던 가격 7,000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가 늦어진 것이고 헤르프문달 계약 방송이 늦어진 것이지 뭐 실적 자체가 없어진다거나 임대를 낼 수 있는 건물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을 기약하면서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그 손절가라든지 제가 제시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손절가가 다 없는 이유는 손절을 할 종목들을 웬만하면 사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에 그 투자 포인트가 훼손됐을 경우에만 주가 자체를 손절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차트적으로 손절하기보다는 주가 자체의 펀드멘탈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찾아보고 전략을 공부하시는 것이 오히려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역시 손절가는 다른 종목처럼 없다. 왜냐? 손절할 만한 종목을 아예 넣지 않기 때문에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다른 종목처럼 손절가가 없고 다른 종목처럼 최소 6개월 이상 들고 가는 종목입니다. 예, 그렇죠. 임대 수익 부분에서는 뭐 당장 수익이 발생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실적이 약 5억에서 10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왔는데 임대 수익만으로도 풀로 만약에 건물이 다 임대가 됐을 경우에는 약 30몇 억, 40억에 가까운 임대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작년에 회사가 벌었던 것보다 2배 이상으로 임대 수익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득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경제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펜엔터테인먼트도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끌고 가면서 내년 중반 이상까지는 끌고 가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억을 만들어 보자라는 지금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1억 만드는데 이 종목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조금 관심을 가진 종목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 정도만. 예, 여러 가지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 간의 SMS를 전송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1억 퀴즈쇼라든지 1억 퀴즈쇼에서 단방향, 양방향 멀티 MMS 부분을 지원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선이라든지 올해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에 의해서 고정비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나가지만은 내년 부분부터는 고정비 부분이 어느 정도 탕감이 되면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가격대 약 9,000원 이하 가격에서 8,000원 정도 이하 가격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000원 이하 가격에서 꾸준히 집중을 하시면서 좋은 가격대에 오면 한 번쯤 편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억 후보군 SNS 관련된 인포뱅크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상균 팀장님은요, 펜엔터를 역시 6개월 정도 보고 7,000원 목표가를 잡아주셨는데 오늘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실 생각이고 아직까지 매수는 안 하셨습니다. 오늘 종가는 잠시 후에 결정이 될 텐데요. 일단 완성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00% 리얼 매매로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김창균 팀장님의 포트, 모베이스, 이렌텍, KMW. 여기까지가 지난 포트였는데 이제 오늘 종가 정도에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펜엔터테인먼트 10% 오늘 신규 추천이 나왔습니다. 현금은 40%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지금 1,000만 원에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추정 자산을 보시면요. 1,045만 원 정도 돼 있죠. 그리고 5,600원 정도도 이제 약간 낮은 단위로 더 추가되어 있는 정도인데요. 자, 6% 정도 수익 까먹고 있는 게 이제 KMW 6만 원 정도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나지만 모베이스가 비중을 더 크게 가는 종목이 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13만 원 플러스 돈이 나오고요. 이렌텍도 이렌텍이 아주 효자죠. 16% 수익이 나면서 34만 원. 34 더하기 한 14 정도에서 빼기 6 하면은 지금 총 한 45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펜엔터가 오늘 종가 정도의 매수가 될 텐데 얼마나 수익에 도움이 될지 수익을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1억이 만들어지는 그날 여러분들의 수익도 함께 불어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1,000만 원에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시 48분이네요. 조금 있으면 마감 동시효과 들어갑니다. 오늘 외국인들 선물을 엄청나게 사고요. 프로그램의 힘이 대단한데요.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